35년 전 5.18을 경험한 고등학생들의 기록물이 공개됐는데 당시의 참상과 학생들의 분노가 그대로 드러나는 소중한 자료입니다. 5.18 35주년을 사흘 앞둔 오늘 5월 정신을 기리는 행사가 잇따랐고 임을 위한 행진곡에 종북딱지를 붙인 보훈처를 비난하는 목소리도 높아졌습니다.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불법 체류를 신고했는데 신고자의 정보가 유출되는 일이 발생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 광주가 29도까지 치솟고 미세먼지도 큰 걱정이 없어 활동하기 좋은 화창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0년 5.18 당시에는 고등학생들도 거리로 나왔습니다. 철없는 학생들이 분위기에 휩쓸린 것 아니냐 이런 시각도 없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당시 학생들이 쓴 글을 보면 결코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35년 전의 기록을 정용욱 기자가 들춰봤습니다. 5.18을 소재로 한 영화 화려한 휴가입니다. 금남로에서 공수부대의 총격으로 당시 고등학생역인 배우 이준기는 숨지게 됩니다. 또래 동급생을 비롯해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된 5.18이 발생하고 그로부터 1년 뒤 광주의 한 고등학교 학생 189명은 충격과 공포에 마음을 가라앉힐 수가 없었다며 장문 수업을 통해 당시의 일을 적고 있습니다. 몽둥이로 죽도록 때리고 대학생들을 쫓아가는 광경을 보았다며 분을 참기 어려웠다고 기록했습니다. 폭력과 무력보다 타협과 평화적인 방법이 얼마든지 있는데 비극의 씨앗을 만들었다며 안타까워했습니다. 공수부대까지 동원해 굳이 많은 사람을 살상하면서까지 시위를 진압할 필요가 있었냐며 군사정권을 질타하기도 합니다. 민주화를 위해 죽어간 희생자들의 피가 헛되지는 않을 것이라거나 피해를 입은 시민들은 영원히 잊혀지지 않을 것이라며 5월 정신의 계승발전을 염원하기도 합니다. 최초로 아마 5.18에 대해서 그것도 고등학생들 대상으로 조사라기보다는 그런 느낌들을 받았던 그런 기록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5.18 당시의 만행과 피해를 학생들의 시각에서 적은 장문은 역사적 가치가 높은 5.18 기록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그럼 이번엔 요즘 고등학생들의 생각을 한번 들어보시죠. 이계상 기자가 5.18 기록물을 남긴 바로 그 학교에 찾아가서 후배 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에서는 한두 쪽에 걸쳐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해 기술하고 있습니다. 신군부의 포갑에 맞서 광주 시민이 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했던 것이고 민주화 운동의 밑거름이 됐다는 내용입니다. 5.18은 입시 경쟁에 내몰린 학생들에겐 책으로 배워야 하는 역사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냥 시험 풀 때 시험 잘 보려고 그렇게 배우는 것 같아서 그렇게 와닿지는 않아요. 고등학생들이 35년 전에 일어난 5.18 민중항쟁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는지 직접 적어보도록 했습니다. 5.18 당시 시민대책위원회를 꾸려 무장 탄압에 대응했다는 등의 내용을 비교적 자세히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너무나 끔찍한 사실은 계엄 당국이 발포 명령을 내려서 무차별 발포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5월 영령의 고귀한 희생에 대해서는 본받아 배워야겠다는 의지도 표현했습니다. 제 자유와 권리가 침해되는 일이 일어났을 경우에도 저도 당시 광주 시민들처럼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제 자신을 희생하는 의지를 다져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5.18을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세대들에게 5.18의 참뜻이 전달되기 위해서는 동영상 등 미디어를 활용한 교육이 더없이 중요한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아이들한테 감정이입을 통해서 수업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요. 그 시대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학생들의 마음이 수업 중에도 많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5.18 민중항쟁에 대한 교육은 광주를 벗어나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어서 5.18 교육을 전국으로 확산시키려는 노력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을 거부한 국가보훈처를 규탄하는 성명이 잇따랐습니다. 5.18 민중항쟁 기념행사위원회는 궁지에 몰린 국가보훈처가 색깔론을 들고 나왔다며 이는 5월 정신 훼손이라고 반발했습니다. 5.18 기념재단과 5월 단체들도 5월 정신을 훼손하려는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고 새정치민주연합 광주시당은 보훈처를 앞세워서 5.18을 더 이상 폄훼하지 말라고 요구했습니다. 문재인 대표를 비롯한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가 정부가 주관하는 5.18 기념식에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김성수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우리 손으로 만든 기념식에 참석해서
이물련 행진곡을 당당히 제창하는 게 옳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신 지도부가 모레 구도청에서 열리는 전야제 행사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고 광주 전남 국회의원들의 경우는 정부와 시민단체 기념식 중에서 어느 곳으로 갈지 각자 판단에 맡기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올해도 이렇게 노래 때문에 분위기가 무겁습니다만 5.18이 사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참배 행렬과 추모 행사가 이어졌습니다. 송정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앳된 얼굴의 학생들이 국립 5.18 민주묘역을 둘러보며 그날의 참상에 대한 설명을 듣습니다. 학생뿐만 아니라 광주 시민들이 다 모여서 한 마음 한 뜻이었다는 거. 경기도 시흥 장곡중학교 학생 30여 명이 그동안 교과서에서만 배웠던 5.18을 직접 눈으로 보고 추모하는 체험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와보니까 영정사진도 있고 그래서 진짜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구나. 우리가 이 분들을 기억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노랗고 빨갛고 파란 천에 검은 먹으로 5.18 추모 의미가 깃든 5월 정신의 글귀를 써내려갑니다. 5.18 전야제와 기념식 때 사용할 만장기를 손수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이 만장도 그날의 그 투쟁의 전위에 서서 싸웠던 그런 어떤 민중의 정서와 의지를 담아서 공봉으로 피투성이인 시민을 내리치려고 하는 군인. 군인 앞에서 무릎을 꿇고 빌고 있는 시민. 말없는 사진 한 장이 그날의 참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당시 전남매일 기자였던 나경택 씨가 계엄군의 진압작전에도 불구하고 한 컷 한 컷 기록한 사진을 시민들에게 다시 선보였습니다. 21일 날 발포 명령자는 아직도 밝혀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 게 상당히 좀 문제가 됐죠. 그러니까 진실은 언젠가 밝혀지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35주년이 되도록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제35주년 광주 민주화운동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5월 영령에 대한 각계각층의 추모 열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범죄 용의자가 신고자를 알아내서 왜 신고했냐고 따지고 된다면 얼마나 무서울까요? 광주에서 비슷한 일이 일어났는데 출입국 관리사무소가 정보를 유출했다는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김철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외국인 여성이 아이들을 상대로 불법 영어 과외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국민신문고에 제보한 김모 씨. 신고 며칠 뒤 황당한 연락을 받았습니다. 김 씨로부터 신고를 당한 해당 외국인이 김 씨에게 당신이 신고한 사실을 알고 있다며 무고로 고소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내온 겁니다. 조사기관 말고는 몰라야 할 자신의 개인정보가 어떻게 신고 대상자에게 흘러갔는지 김 씨는 불안하고 불쾌합니다.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취재기관도 마찬가지지만 누가 신고를 해가지고 자기 신분이 다 노출되면 누가 신고를 하고 누가 뒤보를 하겠어요, 이분들이. 아무도 안 하는 거죠, 이게. 반대로 신고한 사람은 바보 되는 거예요. 김 씨가 신고한 여성은 덴마크 여성. 이 여성을 만나보니 김 씨의 전화번호와 이메일 주소, 집 주소까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신고자 정보를 어떻게 알았냐고 묻자 광주 출입국 사무소 직원이 신고 내용을 보여줘서 알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I was at the immigration office and I was wondering why I was there. And I kept on asking who reported me because I couldn't imagine anybody reporting me for such. And the immigration officer showed me on the paper saying this is the guy who reported you. 광주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조사 과정을 녹화한 영상은 없지만 직원과 통역에게 물은 결과 신고자의 인적 사항을 유출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면서도 인터뷰는 거부했습니다. 여성을 신고한 김 씨는 자신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이가 누구인지를 밝혀달라며 경찰에 수사 의뢰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출입국관리사무소가 진실을 알고 있는 유력한 참고인인 덴마크 여성을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강제 출국시키기로 결정해 진실을 밝혀내기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세월호 선체인양 추진단은 오늘 진도 서망항에 현장 사무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영석 해양수산부 차관은 현장 사무소가 세월호 인양 과정의 현장 소통과 지원 창구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세월호 선체인양 추진단은 내년 10월 인양을 목표로 다음 주 인양업체 선정 공고를 내고 오는 9월 수중 작업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기온이 오르면서 여기저기서 장미가 꽃망울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갑자기 빗방울이 떨어졌지만 주말에는 초여름 더위가 이어진다고 합니다. 김우수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5월의 여왕 장미꽃. 수백만 송이의 장미꽃들이 그윽한 향을 뿜어냅니다. 담장 따라 핀 장미 넝쿨이 화사한 자태를 뽐내며 사람들의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수업을 마친 학생들은 3, 3, 5짝을 지어 꽃 구경도 하고 서로 사진을 찍어주는데 여념이 없습니다. 장미 축제 장미도 너무 예쁘고 날씨도 좋고 너무 좋아요. 또 종류별로 화사하게 다 피어 있어가지고 되게 아름다웠던 것 같아요. 꽃망울을 활짝 핀 장미는 이달 하순쯤 절정을 이룰 전망입니다. 이달 말까지 조선대 장미원과 곡성 기차마을에 가면 만개한 장미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주말 내내 화창해서 나들이 떠나기에 좋겠습니다. 광주의 낮 최고 기온이 28도까지 올라 초여름 더위가 이어지겠고 그만큼 일교차도 크게 나겠습니다. 또 미세먼지 농도도 보통 단계를 보이면서 바깥 활동하기에 무난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은 제주도와 남해안에 비가 오겠고 일시적으로 선선하겠습니다. 화요일부터 대체로 맑은 가운데 다시 초여름 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김은수입니다. 광주시가 중국과 친해지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광주 송원초등학교가 중국 후난성 초등학교와 자매 결연에 나섰습니다. 송원초등학교는 중국 후난 민족직업대학 부속초등학교와 자매 결연을 맺은 데 이어 학생과 교사 25명을 초청해 체육과 음악 등 공동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광주 MBC 희망나눔전 이이남과 함께가 광주 신세계 갤러리에서 개막됐습니다. 다음 달 4일까지 계속되는 이번 전시는 광주 MBC가 지역인재를 발굴하고 지원함으로써 지역 발전의 기틀을 만들기 위해 설립을 추진하는 희망재단의 기금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한 것입니다. 세계적 미디어 아티스트로 평가받는 이이남 작가는 필요성에 공감해 자신의 작품을 기증했습니다. 조선대학교가 산업 현장에서 필요한 전문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계약학과를 처음으로 개설하기로 했습니다. 조선대는 한국수력 원자력과 한전 KPS와 함께 계약학과 설치 운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2016학년도부터 원자력공학과의 계약학과를 운영키로 했습니다. 계약학과의 운영기간은 내년 3월부터 2026년 6월까지이고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한수원과 한전 KPS가 부담하는 방식입니다. LH 광주 전남 지역본부는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어르신 59명을 올해 시니어 사원으로 채용했습니다. 6대1의 경쟁을 뚫고 채용된 시니어 사원들은 오는 11월까지 임대아파트 시설물 안전점검과 취약계층 돌봄 서비스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합니다. LH는 임대주택 주거복지와 일자리 제공을 위해 지난 2010년부터 시니어 사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광주지법은 인사청탁과 함께 군수 부인에게 돈을 건네려 한 혐의로 기소된 55살 오모 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전직 공무원인 오 씨는 지난 2013년 7월 담양군수 관사에 찾아가 승진 청탁과 함께 군수 부인에게 2천만 원을 건네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군수 부인은 오 씨의 돈을 거절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상가와 사무실을 돌며 상습적으로 군품을 훔친 혐의로 29살 조모 씨 등 2명을 구속했습니다.